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이 지나치게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내년도 예산 삭감이 확정되면 예산의 92%를 인건비와 건물 임대료로 써야 할 상황입니다. 경상남도의 지리산댐 관련 용역이 경남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지리산댐이 건설되면 생태계와 문화유산이 훼손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묘진 새만금에서는 509 매립이 한창이고 동서 이축도로는 하루에 20m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본 새만금 내부 모습을 공개합니다. 전주시가 1,200권이 넘는 조선왕조실록을 모두 조선시대 제작 방식으로 재현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해 무려 9년간에 걸친 성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한 공공기관 예산의 92%가 인건비와 임대료라면 효율성은 기대하기 어렵겠죠. 바로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얘기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예산 삭감 위기에 몰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조직의 존립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전북 도의회 상임위인 산업경제위원회가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내년 예산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삭감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된 데다 기존의 창업 사업과 겹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전북 예산이 5억 원으로 줄면 공동부담, 이른바 매칭 사업 원칙에 따라 국가 예산도 7억 원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12억 원으로 확정됩니다. 그런데 12억 원 가운데 인건비 7억 원, 사무실 임대료 4억 원을 빼면 창업 지원 예산은 1억 원에 불과합니다. 전체 예산의 92%가 인건비와 임대료로 조직의 효율성이 낙제점에 가깝습니다. 사실상 센터가 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인건비와 임대료만 축낼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대통령이 물러날 시점이 내년 상반기 정도로 이미 예견돼 있고, 그런 가운데 과연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했던 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과연 영속성을 띠면서 갈 수 있겠느냐. 전라북도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예산 증액에 힘쓰고 있습니다. 창업 전담 기관으로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좀 해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하지만 전북 도의회가 상임위에 이어 예결위에서도 예산 증액을 거부하면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존폐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경상남도가 지리산댐 건설을 위해 추진하는 관련 용역 예산이 경남도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지리산댐이 건설되면 지리산의 생태계와 문화유산이 훼손된다며 댐 신설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식수 1급수 공급 방안 용역 예산이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남의 식수원을 낙동강에서 댐으로 바꾸기 위해 중소규모 댐 25개를 만들어 1급수를 경남과 부산, 울산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물은 국한된 지역 자원이 아닙니다. 물은 국가 자원이고 공공재입니다. 여유 수량이 있다면 부산, 울산에도 깨끗한 1급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댐 신설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리산댐 예정지가 남원과 가까워 적잖은 주민 피해가 우려됩니다. 수몰 지역이 아니어서 보상도 받을 수 없고 지리산 생태계와 문화유산이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각종 인허가 제한으로 재산권을 침해받게 됩니다. 잦은 안개와 기온 하락 등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기도 어렵습니다. 습도와 안개의 수 증가는 인간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생태계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천을 여러 군데 이렇게 막게 되면서 하천 간의 생태계 단절 문제도 상당히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남이 환경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댐 용역 예산을 통과시켜 지리산댐 신설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지난 2006년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뒤 내부 개발이 진행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509 매립 공사가 한창이고 동서 이축도로는 하루에 20m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본 새만금 내부 모습을 김진형 기자가 전합니다. 방조제 안쪽에 광활한 땅이 드러납니다.
도로가 연결된 산업단지에서는 OCI SU와 도레이, 솔베이 등 국내의 기업들이 잇따라 들어섰습니다. 조성공사가 끝난 109 너머에는 509 매립공사를 위해 덤프트럭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방조제 안쪽에서는 또 하나의 도로가 물과 묻을 가르며 뻗어나갑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인 19.8km의 동서 이축 도로는 하루에 20m씩 새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덤프트럭이 1,000대분 정도 현재 반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루에 계략적으로 한 20m씩 현재 사적 재채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군산에서 포항까지 이어지는 남북 이축 도로와 새만금에서 전주까지 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와 농생명용지 등 용지 조성은 27%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새만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내년에 새만금 내부 개발에 6,500억 원이 필요하지만 3,500억 원 정도만 반영될 것으로 보여 3,000억 원의 추가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기업 유치도 문제입니다. OCI SU와 도레이 등 6개 기업이 들어선 뒤로 추가 투자 유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새만금 산업단지에 6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새만금의 장점,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면서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해 나갈 수 있도록 새만금청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예산 확보와 기업 유치에 모든 힘을 집중해야겠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시가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재신청 절차를 본격화합니다. 전주시는 사업 면적 축소 등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4월에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10월 경제성이 낮다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조성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라북도가 도지사 공약 사업을 평가하는 도민평가단을 운영하면서 평가단 50명에게 10만 원씩 참석 수당을 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공약 사업 관리 규칙에 따라 위원회 실비 보상 차원에서 도민평가단 50명에게 10만 원의 참석 수당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북도의회 김현철 의원은 위원회가 아닌 도민평가단에 참석 수당을 주는 건 문제가 있고 평가단이 수당을 받을 경우 도지사에 대한 평가가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으로 학교들은 학생 수가 줄어들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학교와 주민들이 손을 잡고 마을 살리기에 나선 곳이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원도심 지역의 한 초등학교. 한때 전주 시내 최대 학교였지만 지금은 학년당 2개 반을 만들기 어려울 정도로 학생이 줄었습니다. 이처럼 쇠락해가는 마을과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학생과 주민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학교가 먼저 정규 교과 과정에 마을 교육 과정을 만들어 시작했습니다. 학생 스스로 마을이 지닌 역사적, 공간적 가치를 찾아내고 이를 통해 마을 재생 방안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저희 마을이 굉장히 낡은 건물이지만 정감 있는 공간이기에 이거 특징을 살려서 자연과 예술을 담아서 또 다르게 변모시켜서 새로운 마을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네. 마을 어른들을 통해 마을에 얽힌 근현대사를 직접 듣기도 하고 마을 주변 유적을 돌아볼 수 있는 둘레길도 만들었습니다. 여러 연령층 분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옛날 이 마을 분위기나 이 모습은 어땠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신기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지역 주민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학부모는 물론 지역 공동체와 유관 기관들이 나서 침체된 마을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우리 마을을 좀 사랑하고 그런 마을을 키워서 우리 마을을 조금 다 같이 더불어 잘 사는 마을로 한번 다시 팔바꿈 시켜보자는 생각에 여러 가지 자료 조사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주변 마을의 침체와 함께 점점 위축되고 있는 도내 원도심 학교는 47곳. 노송골 주민들과 전주 동초등학교 학생들의 상생 협력이 비슷한 처지의 원도심 학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쌀과 바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쌀 직불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대상 농가는 9만 500여 가구이고 총 지급액은 1,374억 원입니다. 헥타르당 지원금은 농업진흥지역이 107만 6천 원, 비진흥지역이 80만 7천 원입니다. 프로축구 전북 현대를 아시아 챔피언으로 이끈 최강희 감독이 아시아 축구연맹에서 올해의 남자 감독에 선정됐습니다. 최강희 감독은 전북 현대 부임 2년 차였던 지난 2006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으로 파란을 일으킨 데 이어 올해 10년 만에 다시 우승컵을 거머쥐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사상 처음으로 2회 우승을 달성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최 감독은 아시아 축구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전북 팬들, 특히 아라인 원정까지 와준 팬들과 엄청나게 노력해준 선수들에게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조선왕조실록 천여 권 모두를 처음 만들었던 조선시대 제작 방식과 모습으로 재현해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해 9년간의 성과입니다. 권대성 기자가 소개합니다. 조선왕조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조선왕조실록을 그대로 베낀 이른바 복본들입니다. 복본에 쓰인 종이는 조선시대 방식으로 만든 전통 한지입니다. 실록 복본에 쓰인 전통 한지를 만드는 데는 전국에 22개 업체가 참여했고 모두 4만여 장의 한지가 사용됐습니다. 표지를 천연 염색하고 명주실로 5곳에 구멍을 뚫어 책을 묶는 방법도 실록 원본과 같습니다. 크기 역시 원본의 크기를 하나하나 재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목판이 아닌 첨단 디지털 기술로 인쇄한 점을 빼면 조선시대에 처음 편찬했던 실록의 모습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판을 찍었던 그 상태의 깨끗한 이미지, 그 상태 그리고 한지도 그 상태 그대로 싱크로율 100% 정도의 어떤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전주시가 태조에서 철종까지 1202권의 조선왕족 실록 모두를 한 권씩 만드는 복본 사업을 마쳤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33억 원을 투자했는데 조선 총독부가 편찬해 실록에 포함되지 않는 고종과 순종 실록만 빠져 있습니다. 전주는 규장과 국가기록원과 더불어 비록 복본이지만 실록 모두를 보유한 도시가 됐습니다. 전통 한지가 기록 용지처럼 현대에도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했다는 평가입니다. 기록유산을 상기시키고 또한 이 재질을 전통 한지에 담으로써 전통 한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또한 전통 한지 제조 기술을 계승하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전주시는 실록 복본을 계기로 완판본 서적 일부도 복본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 애향운동본부가 자랑스러운 전북인에게 수여하는 제39회 전북 애향대상의 분야별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전북 애향대상 수상자는 김한 JB금융지주 회장, 애향본상은 박영춘 주식회사 미미 대표, 기업특별대상은 김동수 주식회사 참프레 회장입니다. 전북 애향대상 증정식은 오는 13일에 열립니다. 바다에서 발생하는 선박 화재 등을 진압하고 구조와 구급 활동을 하게 될 소방정이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부터 46억 원을 들여 건조한 소방정 새만금 119호의 취향식을 오늘 군산에서 가졌습니다. 새만금 119호는 고성능 소방펌프 2대와 포소화 설비, 인명 구조 장비 등 300여 점의 장비와 고속보트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탄핵안 발의를 촉구하며 어제 오후부터 국민의당 전북도당에서 농성하던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야3당의 합의가 발표되자 하루 만에 농성을 풀었습니다. 민주노총은 늦게나마 야3당이 오는 9일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새누리당이 탄핵안에 동조하지 않으면 새누리당 해체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주 덕유산 리조트 스키장이 오늘 개장했습니다. 덕유산 리조트는 지난달부터 펜스와 장비, 리프트 등을 점검하고 일주일 전부터 인공눈을 뿌려 스키장을 개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덕유산 리조트 스키장은 초급자부터 상급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슬로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SNS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올리고 좋아요를 누른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공무원 노조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법규를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인데도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면서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6단독 정윤현 판사는 상대 차량이 위협 운전을 하자 격분해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김제시 공덕면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옆 차량 운전자 B씨가 경적을 울리는 등 위협 운전을 하자 B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뒤 갑자기 멈춰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주말인 내일 전북은 맑은 뒤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3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모레는 낮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내일과 모레 0.5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나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JTBC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김제시 진봉면 상골마을 주민들이 37만 4천 원, 김제시 진봉면 남하마을 주민들이 20만 7천 원, 김제시 진봉면 다하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익산시 웅포면 원대안마을 주민들이 28만 원, 고창군 성송면 용안마을 주민들이 18만 원, 고창군 성송면 방충마을 주민들이 12만 7천 원, 고창군 성송면 호동마을 주민들이 7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